사실 지난주에 제일 중요했던 건 탄소국경세입니다. 예, 뭐 탄소 장벽 현실화, 뭐 EU 포스코 현대제철 탄소국경세 3.7조 낸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이쪽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수익이 나와서 팔았으면 다행이지만 글쎄요, 저는 이 탄소국경세 부분 때문에 이 공장에 돌리는 전기의 출처까지 묻는다니까요. 그냥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아. 그러면은 공장 가동하잖아. 이거 누르잖아. 그 전기의 출처가 어디야? 한국전력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오는 전기도 필요하지만 그 뭐 석탄 화력에서도 오는 전기까지 다 모이잖아요. 구별해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뭐 그린랠리, 시동 이런 거는 이제 뭐 에너지 뭐 선박 글쎄요.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 관련 주식도 제가 많이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탄소국경세는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간은 벌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되게 무시했었습니다. 되게 무시했었고 근데 이제 와서 뭐 정부기관의 그 높은 분들이 뭐 생떼 부리는 거죠. 우리는 좀 봐줘. 아니 기회 많이 줬어요. 탄소국경세 얘기는 2007년부터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권 얘기도 그때부터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탄소국경세가 엄밀히 따지면 그 자기네들이 산업발전으로 다 해놓고 다 됐으니까 남들한테는 니네 세금 내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시 산업의 이 패권을 갖고 오겠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권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파리 기후협약 얘기도 했었고 트럼프가 탈퇴했다가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바로 첫 번째 들어온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뭐 중국을 타겟으로 할 것 같지만 뭐 가장 피해국은 뭐 터키, 러시아 이쪽. 터키, 러시아, 중국 하면은 유럽에서 좋아하는 나라일까요? 싫어하는 그렇죠. 그쪽이 타겟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중국 전국 통합 탄소 배출권 거래 개시. 이틀 전에 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게 결국엔 탄소 배출권 때문에 저희가 수혜를 볼 게 뭐냐면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인 건 맞고 그리고 얘네는 그러니까 데모가 없죠. 그렇죠. 까라면 까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하지마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 만드는 애들이 가서 또 시위하고 이거 만드는 애들 데모하고 뭐하고 하면은 밀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해요. 그래 그러면은 PBAT부터 가고 조금씩 섞자 이러는데 중국은 이거 딱 데모하는 순간 이 새끼가 이러면서 이렇게 물벼락을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미 그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물벼락 맞았어요, 저. 감정이입 제대로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돼요. 그거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단타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단타를 좋아하시면 오히려 뭐 인맥주나 뭐 이런 거 뭐 보러 가셔도 되죠. 근데 이 안에서 단타는 쉽지 않은 게 작년에 뭐 바이든이 대통령 된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불면서 시세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예,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은 그냥 꾸준한 눌림목이에요. 대표적인 하나솔루션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작년에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빠졌지만 뭐 코로나 전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 전에도 19,000원이었잖아요. 보시면 여기에. 근데 이게 뭐 반토막 났다가 코로나 이전 상황을 대비해서도 거의 2.3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반영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간다? 아니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왜 안 가? 라고 했을 때 작년에 그거를 반영을 했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이 코로나로 빠지기 전 가격
여기를 기준으로 봐요. 전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뭐 여기서 10배 올랐네. 이건 의미 없어요. 코로나 전 가격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꼭 보면 사기꾼 같은 애들이 뭐 자기들 회원은 뭐 사업 3월 달에 다 창업했나 봐. 여기 기준으로만 얘기해요. 아니, 지는 여기서 다 때려 맞은 건 얘기 안 하고 항상 3월 18일 날 뭐 떨어지는 칼날도 지가 받으라고 그랬다 그러고 지금 무슨 이순신이야 뭐 칼 잡고 뭐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들 보면은 여기서부터 사업했나 봐. 주식도 그때부터 했나 봐. 여기서부터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가격을 회복했느냐 못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가격 대비 3배 오른 그럼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하나솔루션과 CS인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코로나 이전 대비 여기 보이시죠? 18,000원 정도 하던 회사가 반토막 났다가 다 코로나 때 반토막 났으니까 그거 회복해서도 4배가 올랐죠. 5배가 올랐었어요. 그럼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당연히 좋죠. CS인드 뭐 풍력타워 세계 1위인데 상강 MNT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부 구조물. 여기도 보이시죠? 코로나 대비해서 4,000원, 5,000원짜리 회사가 거의 막 반토막 이상 났다가 이미 회복한 상태에서 5배가 올랐어요. 많이 반영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분할로 모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뭐 터빈 만들고 풍력 단지하는 유니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로나 전에 1,000원이었던 회사가 500원까지 빠졌다가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7.5배가 올랐어요. 7.5배. 7,500원. 예. 그러면 뭐 코로나 저점 대비 뭐 사기꾼들 얘기하듯이 한다면은 거의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5배가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왜 오르냐라고 하기보다 이럴 때 차트 보는 거예요. 왜 올랐냐. 물론 이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인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강력한 성장 산업이잖아요.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뭐 제로로 줄이겠네, 2040년까지 뭐로 줄이겠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말이 줄인다라는 거지. 그거를 산업으로 연결하고 뭐 하려면은 엄청나게 지금 이쪽 친환경 쪽으로 투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탄소 배출권 배출하는 사람들은 탄소 배출권 남는 회사들한테 빨리 찾아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팔질 않아요. 왜냐면 파시겠어요? 네, 안 팔죠. 그리고 내가 안 써서 모으더라도 가격이 오를 게 뻔한데 파시겠어요? 안 팝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의 문제는 탄소 국경세를 매기는 기준이 탄소 배출 가격이 다 국제적으로 틀린데 우리나라는 싸요. 근데 유럽은 비쌉니다. 근데 유럽 기준으로 탄소 국경세를 매겨요. 그럼 더 네, 쭉 올라가죠. 이 휴캠스는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회사?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얘기하면 항상 얘네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갖고 있었던 게 사실 뭐 조림 사업이나 이런 것도 탄소 배출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홈데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뉴질랜드 거기에 이 조림 사업을 하니까 얘네 자체에 그게 있어서 근데 단점이 신용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10%안 가는 거예요. 또 이건 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조림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뭐 집진 시설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 항상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코트렐. 집진 시설. KC 코트렐. 얘도 보면은 사실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올라갔는데 쭉. 예, 그 조금 오히려 한번 탄소 배출권 얘기는 부러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금요일 날 탄소 배출권 시장도 오픈을 했고 중국에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럼 요건 한번 테마가 한번 부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휴캠스 아까 얘기를 하자면 아마 내년부터 바로 여기 재무제표상에 보시면 지금은 뭐 공란으로 많이 써 있어요. 유동자산 써 있죠. 여기에 뭐 배출권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플러스로 잡힐 회사가 휴캠스예요. 반대로 부채 보면 유동 부채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배출 부채라고 있어요. 이런 거가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철강이나 이런 조선 사업들이 이게 많이 쌓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무리 딴 게 오른다라고 해도 저는 안 쳐다본 게 이것 때문에.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포집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산화탄소 날라로 딱 잡는 거예요. 그 기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뭐 $10,000,000가 얼마 준다고 걸었던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 자체가 탄소 배출권을 재무제표에 넣어갖고 수익 뻥튀기 하는 회사잖아요. 뻥튀기도 아니지. 이제는 이제 그게 맞는 거죠. 네, 이제는 걔네는 그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차를 만드니 탄소 배출권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자산이 그럼. 예, 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회사가 그린 케미칼. 근데 참 얘도 엔간이 안 가는 게 기존에 케미칼 써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왜냐면 화학 관련주들이 다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쪽에 SGC 에너지 예전에 한번 그 유혜정 씨인가 저기 무슨 혜정 씨 한번 계셨죠? 네, 오혜정 씨, 오혜정 씨. 예, 그분이 물어봤던 주식인데 좋았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좋아. 이게 원래 저기 동양제철화학 그룹이었으니까 네. 맞을 거예요. 동양제철화학 쪽 맞는 것 같은데. 유니드 이테크 건설 이게 다 동양제철화학 지금 OCI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좀 특화돼 있는 동양제철도 저 태양광 폴리실리콘 하던 회사잖아요. OCI 얘도 흐름이 보면은 이래요. 뭐 실적이 좋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해 갖고 이미 2배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반영이 다 돼. 예. 하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인 게 OCI입니다. 하나솔루션. 이런 회사들 위주로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고 뭐 말 나온 김에 또 소형 원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소형 원전 제가 어떤 사업하는지 말씀드렸죠. 네. 두산중공업이랑.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도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풍력 터빈은 두산중공업하고 유니스만 만들지만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건 유니스니까요, 두산일까요? 두산이겠죠. 얘는 뭐 원전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좀 박스권을 하고 있는데 분할로 얘도 한번 몰아가시는 게 소형 원전은 혹시라도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면 얘는 날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계약이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네요. 근데 얘는 그냥 한번 둬보시고 기왕이면은 두산중공업 쪽으로 그리고 우진 이런 애는 이제 방류하는 거 다 흐름 비슷해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얘네는 풍력도 하고 뭐 소형 원자력도 하고 그리고 얘네가 그것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부유식 이거 설치하고 시공하고 AS하고 철도 관련해서 시스템 제어랑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에 엮여 있으니까 이렇게 흐름이 좋죠. 거래도 터지고 뭐 우리 기술을 2,600원에 잡을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스마트 시티 관련주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뭐 지능형 검침 시스템 이런 애들도 좋았네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일진전기가 대장주는 아니에요. 이게 막 이 누리플렉스가 원래는 대장입니다. 지능형 검침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의 탑인데 얘보다 일진전기가 간 이유는 하나예요. 얘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신용 보이세요? 11.59% 무거워요. 일진전기 2%. 아, 이게 훨씬. 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을 깔고 가요. 뭐라든 설치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그냥 뭐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죠. 하지만 뭐 PER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땐 뭐 그냥 그렇죠. 23만 원 그냥 적당하게 지금 가격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간 거예요. 전력기기. 네, 전력이 지금 너무 지금 많이 쓰니까. 그런 관련주로 한번 간 것 같아요. 그럼 옴니 시스템이랑 갔나? 역시 갔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움직였네요. 얘네도 뭐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정부에서 아마 시행해준 최초의 회사가 아마 옴니 시스템일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게 누리플렉스였던 거고 얘도 가격이 싸서 좋아합니다. 옴니 시스템. 디지털 계량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원격 검침 가능한 국내 최초. 이런 거 하는 회사라. 근데 얘는 뭐 개발만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테마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아까 말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는 뭐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죠. 너무 위험하네요. 끝까지 가져가.
보다 보니까 본 겁니다. 뭐 이렇게 크게 뭐 차라리 뭐 지에논 에너지 같은 거 뭐 지열 발전이랑 이런 수력 발전 이런 거 하는 회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이재명하고 엮여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얘를 모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에논 실적도 돌아설 거고. 자, 이렇게 한번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한번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하나 하자면 예. 아까 전력 무슨 시장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전력 중국에 탄소 배출권. 예, 예, 예. 그러면 거기도 무슨 거래소 같은 게 생긴 거래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 거래소 하나 생기면은 돈이 많이 쏠리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막 거래를 많이 하겠죠. 근데 사실 탄소 배출권도 되게 웃긴 거죠. 정부에서 지정해준 그 이상으로 갖고 있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걸 쏙 팔고 그러면은 내가 이 탄소 배출권을 한 20톤 이렇게 좀 배출했으니까 그럼 톤당 2만 얼마면은 이렇게 해갖고 얼마 주고 그걸 사와서 그걸 이렇게 딱 장부에 적고 사실 참 웃긴 건데 이상 그냥 숫자 노름 같은데. 숫자 노름 같은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은 전기나 이런 거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거 공급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포인트처럼 쌓이면은 그게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내가 정부에서 지정해 놓은 얼마 이상으로 갖고 있는 요 남는 부분은 이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그거죠. 그러면은 요 부족한 요 사람이 요거 남는 거를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배출 부채로 잡히는 거고 요거 갖고 있으면은 배출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탄소 배출권 자산으로. 그러니까 요런 걸 거래하는 거죠. 미래에는 그러면 배출 부채 때문에 망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만큼 이제 환경을 뭐 ESG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ESG라는 것도 사실 해외 이렇게 펀드, 헤지 펀드나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뭐 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했다라는 거는 다르게 봐야 돼요. 중국이 참여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가 세계 지금 공장인 건데 걔네가 참여 안 하면 큰 의미 없지만 지금 바이든은 조용한 압박을 잘하잖아요. 트럼프는 막 뭐라고나 하는데 뭐 뒤로 전화 오면은 좀 봐주는 것 같고 봐주면서 트위터에 올려서 또 연맥이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바이든은 의외로 조용히 무섭습니다. 그 유럽연합에서 뭐 저렇게 초안이 나왔다라고 하면 초안이다라는 건 언제든지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큰 흐름이 이쪽인 건 맞아요. 이게 뭐 당연히 메타버스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긴 할 거지만 메타버스는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제 생각엔 그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이 성숙 산업으로 진입하는 속도도 빠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템베거가 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냥 이젠 누구나 참여하는 일상이 돼버릴 것 같아요. 한 2, 3년 안에.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기간을 이미 길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폭발적인 성장보다 폭발적인 성장이지 따지고 보면 20, 30%씩 오른다라는 거는 그 성장을 10년 이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온 친구가 그러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 지나가면 다 풍력 발전기들이 막 있대요. 근데 멈춰져 있을 때가 많대요.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짜 뉴스에서는 뭐 시끄러워서 주민이 향해서 멈췄다. 그게 아니라 남아 돌아서. 남아 도는 겁니다. 전기가 남아 돌아서 독일이 수소 연료 전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소 저장 장치나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쪽에 대해서 왜 많이 얘기를 하냐? 남는 전력을 이제 저장해서 팔려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요런 에너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산유국들에 대해서 압박도 가하는 거죠. 국제유가는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은 야씨 기름값이 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계속 이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봐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은 석유는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냥 패권 전쟁, 에너지 패권 전쟁이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한 여기 있는 이분들의 그냥 노름, 이게 체스판 같은 거라고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